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반려어로 불리는 관상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순위 3위에 등극했습니다. IMF 이후에 가정집에서는 관상어가 거의 사라졌지만 다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관상어협회는 우리나라 관상어 애호가들이 5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관상어를 반려동물로 여기기도 하지만 돈을 불러오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생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금빛을 띠는 금룡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붉은빛을 띠는 홍룡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는데요. 이런 문화가 정착된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아로와나 물고기를 성형하는 의사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금붕어나 구피 등 대중적인 어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라미, 베타 등 다소 희귀 어종의 문의도 많아졌는데요. 아로와나, 피라루크 등 대형어를 찾는 사람도 생겨나면서 관상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관상어를 수조해 드리는 것을 보통 입양한다고 말하는데 애호가들은 관상어 입양을 위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드리기도 합니다. 반려어는 다른 반려동물처럼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주인을 반겨주는 강아지 같은 애정을 보이지도 않지만 애호가들은 관상어를 키우면서 얻는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는데요. 반려어의 주인들은 매일 육안으로 관찰하고 물고기의 건강과 발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려어를 기르면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신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수족관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서 안정, 아동 발달, 치매 예방, 공격 성향 감소, 맥박수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한국관상어협회는 정신장애인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관상어 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정서교육, 생태교육, 체험학습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상어를 수족관에 입양만 하는 것으로 반려어 주인의 임무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어가 아름다운 색감을 발산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관상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설물이나 먹이,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반려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봤는데요. 관상어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관련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식용어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띠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상어 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